자, 우리 책의 전산세무 2급책 352쪽 그 배움출판사 전산세무 2급 파이널 352쪽에 실무예제 1번을 펴놓고 요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기 예정으로 한번 열겠습니다. 03월 31일. 그러면 여기 숫자가 뜨죠. 이 숫자 뜨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할 때 과세, 영세, 카과, 현가 등으로 입력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수동으로 작성하는 거, 직접 여기다가 입력하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물어보는데 요 1번 난은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매출세액난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발급한 게 여기 들어갑니다. 과세로 입력한 게 여기 들어가요. 매입자 발행은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 그래서 이거는 카과나 현가로 입력한 거. 여기 3번은 카과나 현가로 입력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무증빙으로 개인한테 파는 거라든가 간주임대료 간주공급과 여기 이제 간주공급한 거와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간주공급 시는 시가로 입력하죠. 요거 시가로 입력하죠. 여기는 카과 현가, 그 다음에 요거는 간주공급, 그 다음에 무증빙으로 개인한테 파는 거, 그 다음에 이 영세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생분,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영세 기타는 기타라는 직수출한 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정신고시 때 누락을 한 걸 확정신고시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지금 여긴 예정신고니까 이 누락분은 없겠죠. 확정신고시 때만 그 예정 누락분을 입력하게 됩니다. 대손세액 가감은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확정신고시에만 생기는데 외상매출금을 이제 못 받게 됐어요. 또 받으러 온 대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속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값이나 받으러 온을 뜯겼는데 그 뜯긴 거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를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로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난 입력은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구분이 요 위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뭐 과세 유형별로, 여기는 과세, 그 다음에 이건 카과 현과, 이거는 건별, 그 다음에 여기는 영세, 그 다음에 이건 수출, 직수출, 요런 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여기 다 들어가는데 단 여기 고정자산 매입분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자산의 액수가 몇십억짜리도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굉장히 많이 공제를 받게 되면 이게 그 세무공무원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공제를 많이 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과세도 들어가고 불공도 들어가고 영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수입도 들어가고, 하여튼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분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로다가 일반 매입한 거나 카드로 고정자산 매입한 거는 또 이쪽에 들어갑니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건 이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건데 이거는 확정신고시 때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 바로 여기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이게 불공 있죠?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인 기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신용카드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이 두 개 합친 금액이 공급 대가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크게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서와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거 영세율 과세표준도 요거 신고불성실이에요. 그리고 납부불성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지연 발급은 100분의 1, 1%고요. 지연 수치, 늦게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그러면 이건 0.5%. 미발급은 요거는 2%입니다. 요건 2%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송은 이제 요거 가산세를 물면 요거는 안 물어도 돼요. 이제 이중으로 겹치는 건 큰 것만 가산세를 물면 작은 거는 안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고불성실은 보통 이제 일반 과소신고한 경우, 여기 이제 매출세액에서, 여기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여기 납부할 세액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 납부할 세액의, 그러니까 미납세액의 10%예요. 10%인데 3개월 이내로, 그러니까 예정신고 시대 들어간 걸 확정신고 시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5%를 감면해 갖고 25%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세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요게 원래는 만 원이거든요. 원래는 만 원인데 3개월 이내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75% 7,500원을 깎아주고 2,5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게 많고, 수정신고는 이제 이렇게 과소신고 되지만 아예 무신고를 해버렸어요. 확정신고 기간까지 아예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여기처럼 10%가 아니라 요거는 20%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기는 기한 후 신고는 별도로 1개월 이내 신고해야 50% 깎아줍니다. 납부지연은 세금을 당연히 안 냈겠죠. 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고불성실 나오면 납부지연은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0만 원을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떠요. 원래 납부할 기간이 며칠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3월 달 거면 뭐 이제 4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정신고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확정신고 있을 때라고 하면 뭐 이제 7월 25일이죠. 날짜 찍으면요, 이게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여기.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은 여기 지금 영세에 관계되는 거, 요거 신고를 안 했을 때 여기에 입력을 하는데 이건 0.5%예요. 그리고 이것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5% 깎아줘 갖고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산세는 별도로 이제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됐고요. 가산세가 중요합니다. 가산세. 지금 여기 가산세 나왔죠? 여기 대부분 다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뒤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외워야 돼요. 요거 있죠? 뒤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외워야 됩니다. 요 과소신고는 요거의 10%를 내야 되는데 빨리 하게 되면 25%만 내면 된다. 요거 10만 원에 10%인데 10만 원에 10%면 만 원인데 만 원에 25% 내니까 2,500원만 내면 돼요. 자, 요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중요한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 2%. 여기 미발급 여기 있죠? 여기다 하면 2%.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지연발급, 종이세금에서 발급은 1%. 여기에 쓰고 요거 이제 1%로 해도 되고, 요 지연발급은 여기다 입력하고, 종이발급은 원래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하면 여기다 입력을 하고 1%로 해도 되고, 여기다 입력을 해서 1%로 계산해도 돼요. 이거는 감면이 없습니다. 지연 수치는 0.5%. 여기 지연 수치 나와 있죠?
늦게 받았어요. 이제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산세를 물리는 겁니다. 확정 신고 기간까지 수취하면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 수취 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돼요. 늦게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지금 이게 가산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미발급은 2%, 종이발급은 1%, 지연 수취는 0.5%.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종이로 발급하면 1%. 요거는 뭐 전송은 여기 뭐 나와 있으니까 안 외워도 되고요. 요건 나와 있으니까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을 하면은 이제 1% 납부하고, 신고 납부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발급은 지연 발급했는데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면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 납부 불성실이 아니라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요거는 이제 실기하면서 할 거고요. 수정신고 요것도 실기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설명했듯이 25% 깎아줘요. 수정신고 시는. 그 다음에 여기에 기한후 신고 있죠. 기한후 신고 영세율 과세표준도 25% 납부하고 신고불성실도 25%만 납부하면 되는데, 여기 기한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해줘요. 보통 요거 예정신고 누락이라든가 수정신고는 3개월 이내 예정신고 때 안 한 거를 확정신고 시 때 하니까 25%만 납부하지만 이거는 50%를 납부해요. 3개월이면 70%를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여기 자동으로 여기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납세액의 미납일수 하루당 10,000분의 2.2입니다. 그래서 미납한 일수 곱하기 10,000분의 2.2 미납세액 곱하기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와요. 이거는 자동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됐고, 자 이거를 이제 직접 요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352쪽에 실무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이게 2022년인데 지금 이제 이게 2023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 데이터가 아직은 안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합시다. 2022년 1기 예정 신고기간 1월부터 3월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관련 전표 입력 및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회사 코드 2000번. 여기 지금 회사 코드를 지금 2000번으로 열었죠. 회사 코드 2000번 열었고 부가세 신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이니까 01월부터 03월 31일.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라 그랬어요. 이거 무시하고 여기 있는 거 새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다 지워버리세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거를 다 지워버리세요. 자, 이게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 지워지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 지워져요. 요거는 여기를 지워야 됩니다. 요거 다 지우고 요건 여기서 지워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자, 아무것도 없죠. 이제 이 상태에서 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 위에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밑에를 누르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전자신고한 거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누르고, 자, 여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출 자료. 제품 매출 후 전자세금에서 발행 매출 2억 4천. 그러면 2억 4천이니까 일단 요거 찍고 추가되는 거는 여기다 이제 더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문제를 안 헷갈리기 위해서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풀어봅시다. 자, 새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원래 실무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하면 자동 입력돼요. 가산세만 이제 계산해서 추가 입력하는 거고, 이거는 저기 자동으로 작성되는데 여기는 지금 문제를 시험 문제로 이렇게 이제 직접 작성하도록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푸는 거예요. 제품 매출 후 전자생에서 발행 매출 2억 4천. 그럼 여기다가 2억 4천 찍어주시면 요 매출은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 다음에 제품 카드 매출액 330만원. 요 카드 매출은 여기 3번 단에 들어가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330 나누기 1점이라면 300 나오죠. 300. 요게 공급가액이고 30이 부가세입니다. 이렇게 33 이렇게 땡땡으로 나갈 땐 뒤에 게 부가세예요. 투땡으로 나갈 때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 요거는 직수출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직수출. 여기다가 직수출의 액수가 5천만원, 직수출의 액수가 5천만원. 그 다음에 당사는 제품 원가 700, 시가 1000만원을 매출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다. 이거는 그 옆에 써놓으세요.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 그러니까 여기는 시가로 해야 돼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가로 합니다. 원가는 아니고 시가로 여기다 적어야 돼요. 기타란에다가, 여기 기타란에다가 1000만원. 그러면 100만원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이게 지금 부가세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자세금에서 발급이니까 고정자산 매각대금, 저 밑에까지가 안 했구나. 요거 간주공급은 1000만원 여기다 적고, 밑에 거 고정자산 매각 전자세금에서 발액 1000만원 부가세 별도. 자, 이거는 전자세금에서 발급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거잖아. 요거 1000만원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이거 이제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는 게 두 개니까 2억 4천에다 1000만원 더하니까 2억 5천.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매출 자료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매입 자료로 들어갑니다. 자, 매입 자료.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액은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인데 이 중에 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이 1,500만원, 부가세 별도,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대금 500 있다. 요거는 그 불공이죠. 접대 목적은. 고정자산을 우선 제일 먼저 입력해 줍니다. 고정자산을 1,500 먼저 입력을 해주고, 요 매입은 부가세를 또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 매입은 얼마가 되냐면, 일반 매입은 9천만 원에서 그 1,500만 원을 빼니까 7,500만 원이에요. 7,500만 원. 이 고정자산 매입분은 구분하라 그랬죠? 7,500만 원인데 그 접대 목적 그거는 빼지 말아야 돼요. 포함시켜야 돼요. 요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내국 신용장. 그 밑에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생에서 수취한 매입액 2천만 원 있다. 그럼 요것도 영세니까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 같이 더해서 입력해야 되니까 9천에서 1,500 빼면 7,500인데 여기 2천만 원 더하니까 여기다가 9,500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95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대금 500만 원 부가세 별도 있다 그랬죠. 이 접대 목적은 불공입니다.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누르면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옆에 입력하는 단이 있어요. 오른쪽에 50번에. 그럼 여기에 500만 원을 적어줘야 돼요.
부가세 별도니까 여기다가 500을 적어주고 여기다가 50을 적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에 포함시켜서 여기다 같이 포함된 금액, 이 불공제 되는 것도 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여기다 포함시켜 놓고 별도로 그 포함시켜 놓은 금액을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또 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적어야 되고 여기도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입력하면 안 돼. 입력이 안 되고 여기다 적어야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세 매입세 공제받은 거 그게 얼마가 있다 그랬어요? 660만 원이 있다 그랬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역시 땡땡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위를 누르면 아무데나 누르면 여기 신용카드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이죠? 고정자산이 아니고. 그럼 660만 원에서 나누기 1점이라면 600 나와요. 그러니까 땡땡 투땡으로 나가죠. 6633 뭐 이렇게 나오면 뒤에 게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00 찍어주고 여기다가 60 찍어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별개니까. 자, 여기까지 다 입력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 가산세가 없어요. 예정신고 시때는 지금 가산세가 거의 없어요. 확정신고 시때 문제에 이제 가산세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타 자료 보세요. 위에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거래 내역이 없다고 가정하여 위에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럼 과세표준 명세서는 이겁니다. 이 위에 과표명세. 자, 이걸 작성하는데 이거 다 지워야 돼요. 이거 다 지우라 그랬죠? 이렇게 검게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 지워져요. 그리고 클릭하면 다 없어졌죠? 그럼 여기 업태가 제조 맞죠? 전자제품 맞고 업종 코드도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 금액이 요 금액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 합계 금액하고. 그런데 수익 금액 제외 있잖아요. 수익 금액 제외란에 여기 수익 금액 제외가 뭐냐면은 마트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질 않고 쓰던 그 고정자산,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회사 거기에 팔아야 될 물건이 아니고 사용하던 물건을 팔면은 이거는 수입이라는 건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이 아닌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수익 금액 제외하고 간주 공급 그 두 가지를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자산 매각 그 다음에 외 하고 여기다가 얼마를 적냐면 아까 매출 자료 보세요. 매출 자료 보시면 그 고정자산 매각 때 고정자산 매각 전자생에서 발행 1000만 원이 있었죠? 그 1000만 원하고 그 바로 위에 당사의 제품 원가 700 시가 1000만 원 시가 1000만 원을 매출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그 간주 공급 있잖아요. 요 1000만 원하고 요 1000만 원 두 개를 더하면 여기 2000만 원이 요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2000만 원은 팔아야 될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사용하던 물건을 파는 거고 또 간주 공급으로 한 거라 이거는 정식으로 회사의 주된 업종의 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부가세를 내기 위해서 이 간주 공급은 부가세를 내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 대금은 이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외시키라 이거예요. 제외시키라. 수익금액에서 제외시키라. 그러면 여기 지금 313이잖아요. 요 313인데 요 313에서 요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여기 적어야 돼요. 그래야 요 313이 여기 합계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면 313에서 2천만 원 빼니까 2,930만 원이 되겠죠? 2,930만 원. 2,930만 원. 그러면 2억 9,300만 원이로구나. 2억 9,300만 원. 이거 3억 1,300이니까 2억 9,300만 원.
그러면 여기 313, 요 313이 요거하고 딱 맞죠. 이렇게 313 이거하고 딱 맞아요.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면세, 만약에 여기 그 면세품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요. 면세로다가 뭐 공급했다 그러면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요. 면세 사업 수익 금액.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가세 받고 팔은 거는 여기다 들어가고, 부가세 팔은 거가 아니고, 부가세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면세로 파는 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면세라고 과세 이용한 거. 여기가 지금 1번이 예정신고죠. 그리고 4월 25일은 자동으로 찍혀요. 요 날짜. 요걸 찍으면 요건 자동 선택이 돼요. 우리가 요걸 고쳐야 될 거는 요 기한 후 신고일 때는 요걸 고쳐야 돼요. 4번으로. 그리고 요 신고 연원일도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요 고쳐줘야 돼요. 이제 요 다음 문제에서 그런 걸 풀게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자, 이게 다 입력이 됐으면 이거 끄면 저장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장 안 하면 헛수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됐고, 이번에는 그 실무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예제 2번에 353쪽의 실무예제 2번입니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다음의 자료를 포함. 전표 입력 요망. 전표 입력을 하래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2022 이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확정 신고본은 전표 입력 완료됐대요. 자, 그러면 그 밑에를 한번 보실래요? 2월 23일하고 3월 30일은 예정 신고 기간이고, 그 4월 30일 거는 전표 입력이 끝났대요. 그러니까 4월 30일 거는 전표 입력을 하지 말아야 돼요. 4월 30일 건 전표 입력이 완료됐다니까 하지 말고,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로 1기 예정 신고 기간 4월 25일, 확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납부일자 7월 25일로 하여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기로 한다. 회사 코드 2000번. 2000번이 여기 똑같으니까 회사 변경할 필요 없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요. 자, 열고 날짜를 언제로 여느냐면 요걸 우선 열기 전에 메인 매출 전표를 작성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자, 요거를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먼저 해요. 2월 23일 02월 23일. 자, 밑에 공공상사로부터 받은 공장 임차료 부가세 별도를 현금 지급하고 교부받은 종이세금 계산서. 자, 이거는 그 임차료를 낸 거니까 이거는 요쪽을 적어야 돼요. 왜냐면 그 건물을 빌려 쓰고 구입하고 낸 거니까 이쪽 51번 과세가 되겠죠. 품목은 임차료. 자,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거래처가 누구냐면 공공상사. 자, 전자세금계산서, 이건 종이세금계산서죠. 건너뛰고, 분기에는 현금이니까 1번 현금. 근데 요거는 원재료가 아니죠. 그럼 임차료예요. 임차료인데 여기 보니까 공장 임차료니까 500번 되죠. 그래서 확인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표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을 하잖아요. 전표 입력을 하면 그 자동으로 전표 입력을 하면 이거를 그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클릭을 하고 여기 선택하거나 클릭을 하고 여기 간편 집계를 보시면 여기 예정 누락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예정 신고 거를 지금 확정 신고 시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정 신고 다시 한번요. 여기 간편 집계에
예정 누락분을 눌러서 그 확정 신고 기간이 지금 이게 지금 4월 1일부터잖아요. 확정 신고 기간 누락된 거를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제 그거를 작성하는 거니까 거기에 반영시키란 얘기죠. 그러면 이건 일단 22년으로 하고 04월 1일 이렇게 확인. 아직 책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매입 누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반영이 됐을 거예요. 자, 조금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 또 3월 30일 것도 봅시다. 03월 30일 제품 200만원 부가세 별도를 응의상에 현금 매출하고 교부한 전자세금에서 4월 30일 지연 발급했대요. 3월 30일인데 한 달 후에 발급했는데 이걸 이제 빼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형은 요거는 현금 매출했죠? 매출이니까 여기죠. 11번 과세 세금에서 받고 매출했으니까 제품 자 얼마냐면은 그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부가세는 됐고 그 다음에 웅이 상사죠. 웅이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 1번 전자. 분기에는 그 현금 매출했으니까 1번 현금. 이건 됐어요. 그냥 입금 전표 현금 매출 고칠 게 없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쪽을 클릭을 하고 이쪽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 간편 집계를 눌러요. 여기 예정 누락분 아까하고 똑같이. 그러면 2022년 04월 1일 그 해 23년이면 23년, 24년이면 24년 그 해당되는 해에 그 확정신고일 첫날을 입력하면 돼요. 4월 1일 확인 누르면 역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4월 30일 거는 그 문제의 전표 입력이 완료됐대요. 그 어디에 있냐면 둘째 줄 문제에 확정신고분 전표 입력 완료. 그러니까 4월 30일 거는 완료가 됐다니까 요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열어보자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열고 04월 1일부터 06월 30일.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여기 아까 매입 예정 누락 아까 여기 1번 2월 23일 1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3월 30일 거 200만원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간 것이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예정 누락을 했는데 매출 누락이 세금이 20만원을 팔고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매입하고 10만원을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요거 차이가 여기 20만원에서 요거 10만원 빼면 10만원 나오죠? 요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 가산세를 10만원을 일단 여기다 찍어 놓고 보자고요. 과소신고 일반 과소니까 자 우선 요건 찍어 놓고 납부지연도 10만원 세금 낼 거 찍어 놓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는데 지연 발급한 게 그 문제를 보실래요? 자, 2월 23일 날 2월 23일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 그 3월 30일 거 보니까 그 끝에 4월 30일에 지연 발급한 거 있잖아요. 4월 30일에 지연 발급했다 그랬어요. 지연 발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연 발급란에다가 200을 찍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2만원이 찍힙니다. 그리고 지연 수치 거기 4월 30일 거 보세요. 그 353쪽에
구리전자에서 수취한 원재료 매입 2천만원 의 전자세금계에서는 그 공급 시기 4월 30일 이후에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취한 매입이다. 이거는 지연 늦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4월 30일 날 그 세금계에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7월 25일 석 달 있다 받았단 말이에요. 석 달 있다. 늦게 받은 거예요.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지연수치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지연수치에다가 2천만원. 그 전표 입력은 했었다 그러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됐고요. 자, 요걸 보자고요. 요거 신고불성실은 요건 10%입니다. 요건 외우세요. 10%예요. 여기는 이거 신고불성실 요거 지연 요거 일반 신고불성실은 10%입니다. 10%. 여기 신고불성실은 10%예요. 10%고 영세율 과세표는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0.5%입니다. 그래서 이건 10%예요. 뭐 부당으로 한 거는 2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10%니까 만원이란 말이에요. 만원인데 그 만원에 요 10만원의 10%인 만원인데 지금 이거 예정신고 시때 한 거를 그 신고를 해야 될 거를 확정신고 시때 하니까 3개월 있다 한 거거든요. 그럼 3개월 이내로 하면 여기 지금 몇 프로 감면된다 그랬어요? 75% 감면된다 그랬죠? 여기 3개월이 75% 감면. 그러니까 25%만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0만원의 10%인 만원인데 75% 깎아주고 25% 납부하니까 만원 중에 2,500원만 내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납부지연은 10만원 똑같은데 여기다 찍을 때 원래 언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냐면 언제 납부를 해야 되냐면 2022년 04월 30일 날 납부를 04월 25일 날 납부를 해야 돼요. 4월 25일 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022년 07월 25일 날 석 달 있다 납부했어요. 그러니까 91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10만원 곱하기 만분의 2.2 곱하기 91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이거 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수동으로 계산했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날짜만 잘 찍어주면 그렇게 날짜만 잘 찍어주면 원래 신고해야 될 날짜인데 원래 납부해야 될 날짜인데 실제로 납부한 날짜를 찍어주면 이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산세가 124,500원이 나옵니다. 124,5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작성이 다 됐죠? 그럼 이건 이제 저장을 여기서 해도 되고요. 나가면서 저장하겠습니까? 이해해도 되고요.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355쪽에 실무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355쪽에 실무예제 3번. 자, 3번을 보시면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기 확정신고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부속서류는 작성하지 않는다. 회사코드 2000번이다. 회사코드는 그냥 2000번으로 그냥 하래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똑같이 여는데 날짜를 언제로 여냐면 2기 확정이니까 10월 열어서 12월까지 이렇게 해주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입력을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에서 발행매출 2억 부가세 별도. 자, 우선 그냥 차례차례 위에부터 입력하고 밑에 추가되는 거 있으면
다시 거기다 플러스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입력하는 게 안 헷갈리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2억. 자, 세금연서니까 요 1번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매출. 요거는 그 내국 신용증과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수출한 영세율 세금연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영세의 기타란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5천만 원. 그럼 세금은 없죠? 부가세는 없어요. 현금 과세 매출 1650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임. 이게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3번 단에 들어가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개인한테 그냥 건별로 파는 거거든요. 건별 매출 여기 4번 단에 적어야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면 3번이고 발행 안 했으면 4번입니다. 여기에 1650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럼 이건 나눠야 돼요.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부가세 포함이에요. 포함이니까 1650 나누기 1.1 하면 1500 나와요. 그럼 이거 1500 적으면 여기 150. 그래서 합치면 165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 파산을 사유로 대손된 금액 44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며 법정 요건 충족함. 이제 이거 외상값을 띠꼈다는 얘기예요. 엄대금이나 외상값을 띠껴서 대손이 됐는데 거기 부가세가 포함됐어요. 440이면 나누기 1.1하면 400 나오거든. 그럼 40만원이 부가세. 땡땡으로 나갈 땐 뒤에 게 부가세예요. 투땡으로 나갈 때 3땡이 아니고 투땡. 그러니까 44 이렇게 나가면 뒤에 게 부가세. 그러니까 40만원이 부가세인데 이거는 외상값 띠꼈는데 이거 부가세 내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40만원 세무서한테 이거는 세무서한테 이거는 면제를 받아야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40만원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이거 만약에 띠꼈다 다시 받으면 여기 플러스로 다시 여기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는 또 내야지. 그게 다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요. 다 큰일 나요. 세무서에서 다 알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기 예정 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지금 이건 확정 신고 때거든요.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예정 신고 시 때 카드로 파는 거를 예정 신고 시 누락하고 이기 확정 신고가 했는데 그 금액은 300 부가세 별도했다.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 요거는 안 해도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카드로 여기다 적어야 돼요. 이쪽 오른쪽에. 이거 세금 계산서고 요거는 카드로 팔았으니까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300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3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330.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매입자료 들어갑시다. 매입자료. 자, 매입자료를 들어가요. 그러면 매입자료에서 세금에서 수취한 매입액은 1억 2천. 이 중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500cc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은 1500만원이다. 여기 고정자산 매입한 건 구분하라 그랬죠? 여기 구분해줘야 됩니다. 1500만원, 1500만원 구분해주고 여기 150만원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찍어주고 나머지를 이제 일반 매입에 적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고정자산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럼 1억 2천 중에 1500 빼니까 1억 500이죠. 1억 500. 1억 500에 1050만원.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을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400이 있대요. 440이 있대요. 부가세 포함. 이건 투땡으로 나가니까 뒤에 게 부가세죠. 카드로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매입이 비품이 고정자산이죠. 여기 이쪽에 적어야 돼요. 이쪽에 42번 이쪽에 적어야 됩니다. 이쪽에
400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40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고정자산 일반 매입은 여기다 적는 거지, 뭐 원재료 매입은 여기다 적지만 이거는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세요. 뒷장 넘겨보니까 위에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거래 내역이 없으며 배움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이 전자신고하면 10,000원을 깎아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아무데나 눌러요. 요 밑에 거요. 밑에 거 아무거나 누르면, 요 밑에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를 누르면, 가산세 누르면 가산세 나오지만, 요가 아닌 거, 요 밑에를 누르면, 위에를 누르면 이게 나오지만, 요 밑에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경감되는 세액이 나와요. 여기 전자신고세액, 여기다가 10,000원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죠. 자, 위에 찍어보니까, 여기 매출 누락이 있어요. 매출 누락이. 그럼 매출 누락이 있다는 것은 가산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요 가산세를 클릭을 해줘야 돼요. 가산세. 근데 이 가산세가 뭐냐면 그 매출한 건데 요 카드 매출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여기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을 한 것 같으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 안 했다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뭐 발행을 안 했다 그러면 요것도 가산세를 물고 요것도 물고 납부지원도 물지만 이거는 카드니까 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어요.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 예정 거를 확정해 신고하면 그냥 과소신고, 빼뜨렸으니까 과소신고죠. 일부러 탈세하려고 부당하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하여튼 부당은 다 40%예요. 부당은. 그럼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적어주냐면 300만 원인데 부가세가 3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다 30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30을 적어주고 납부지원도 당연히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겠죠. 자, 그럼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럼 요거의 10%면 30만 원이 10%면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10%가 가산세인데 그 가산세 3만 원 다 내는 게 아니고 3개월 내로 냈기 때문에 75%를 깎아줘요. 그럼 25%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25%만 내면 되니까 30만 원의 25%가 아니에요. 30만 원의 10%니까 3만 원이 가산세인데 그 3만 원의 25%니까 7,500원이에요. 7,500원. 그리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는 요거는 이제 여기다 날짜를 적으면 되죠. 원래 날짜 입력을 언제 해야 되냐면, 자, 거기 문제 나와 있긴 한데 어디 있냐면 그 뒤에 위에 있어요. 저기 그 356쪽 맨 꼭대기 기타 자료에, 자, 기타 자료 맨 꼭대기에 2기 예정 신고기간 2022년 10월 25일이에요. 원래 그 7월부터 9월 30일까지를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리고 확정 신고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다음에 1월 25일 날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시대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확정 신고 시대에 지금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신고 납부. 그럼 여기는 2022년 10월 25일 날 원래 내야 되는 건데 이걸 2023 01월 25일 날 냈다 이거예요. 그럼 92일이 나와요. 여기 앞에서 92일이라고 문제 주어졌죠. 그럼 여기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산세가 13,572원. 그럼 이제 요거 저장을 이렇게 눌러서 저장하고 끄고 나가도 되고, 끌 때 저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가산세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세금 부가세 신고서 직접 입력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